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 소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어떡해. 여보, 지호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면 어떡하냐고 했잖아. 치매에 걸린 최자영의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언젠간 네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어땠을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 어떠세요? 조금은 알 것도 같네. 그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 바로 강세리였죠. 엄마, 저 제인이에요. 가족한테 당하는 건 100배, 아니 1000배쯤 더 아프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야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엄마 상태를 황기찬이 눈치챈 것 같다고요. 강세리도 제인 씨 어머니 병에 대해 아는 눈치였어요. 자영은 멍한 눈으로 세리를 바라보다가 이내 어렴풋이 미소를 지으며 손을 잡았어요. 제인아, 내가 왔구나. 그 한마디에 세리는 속으로 확신했죠. 누구세요? 엄마 나야, 제인이. 그래, 제인이구나. 이제 시작이야. 이 집안에서 날 몰아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병실 구석에 설치된 작은 CCTV와 녹음 장치가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장치는 강제인의 작품이었죠. 제인은 세리가 어떻게 자영의 기억을 조작하려 하는지 고스란히 손에 넣을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편 YL그룹 본사 15층 이사회 회의실. 창밖으로는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이 회색 도시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검고 긴 테이블 위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서류를 넘기는 작은 소리마저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회의실 맨 끝 강미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한 장의 서류가 툭 하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이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난 이제 이 회사에서 나갈게.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바로 입을 열지 못했어요. 미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것이었죠. 그 눈동자 속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묘하게도 안도감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리에는 불과 며칠 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등을 돌렸던 순간 무심한 눈빛, 차갑게 내뱉던 말들. 그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 지켜온 회사에서 그리고 집안에서조차 자신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스친 건 조카 강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모든 걸 꾹 삼키며 살아가던 조카. 자신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제인의 고립과 고통이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제인아, 너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이며 억눌러 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집어든 한 임원에게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퇴장은 단순한 사직이 아니야. 이 집안과 회사 그 둘 다에서 완전히 손 떼겠다는 의미지.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는 다른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단순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무너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회의 열쇠가 바로 제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던 순간 미라는 우연히 복도 끝에서 제인을 마주쳤습니다. 비서들이 오가며 분주하게 서류를 옮기는 그 혼잡한 공간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단단히 맞물렸습니다. 제인은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미라는 그 눈빛을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목표를 공유해온 동지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죠. 미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세리를 무너뜨리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내가 이 아이와 손을 잡는다면 그날은 훨씬 빨리 올 거야. 그녀는 무심하게 걸음을 옮겼지만 그 발걸음 뒤에는 묵직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그 표정이 앞으로의 싸움이 얼마나 거침없을지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인은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손을 잡겠다. 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회의실의 공기, 복도 끝에 눈맞춤 그리고 그날 빗소리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필연처럼 두 사람의 동맹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원 7층 복도 끝에 있는 특별실. 흰색 벽은 지나치게 반짝였고 소독약 냄새가 숨을 막을 듯 퍼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오후 햇빛이 뿌옇게 번져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지된 듯했죠. 침대에 앉아있던 황기만은 여전히 병원 환자복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빨간색 플라스틱 장난감이 하나 걸려 있었죠.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색깔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집어드는 것처럼 그는 장난감을 한참 동안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부유했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어린아이처럼 웃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간호사는 익숙하다는 듯 그의 옆에서 차트를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김한 씨,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김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난감을 꽉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한참이나 침묵하다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가 나 밀었어. 그 한마디가 병실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간호사의 손동작이 순간 멈췄고 차트 위의 펜이 허공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또 그런 얘기해요. 재밌는 꿈이라도 꾼 거예요. 그러나 그 대답 뒤에 숨겨진 건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가끔 현실과 상상을 혼동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하나. 바로 강재인이었죠. 그녀는 간호사에게 서류를 전해주러 왔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뭐라고? 세리가 밀었다고? 그 짧은 문장은 그녀의 뇌리를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마치 잊고 있던 퍼즐 조각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간호사는 장난감을 빼앗으려다 기만이 꽉 쥔 손에 놀라 포기했습니다. 기만은 장난감을 쥔 채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세리가 나 밀었어 계단에서. 그 목소리는 마치 비오는 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느리고 끊겼지만 분명했습니다. 제인은 문틈 사이로 기만의 표정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건 거짓을 꾸며내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눈동자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공포와 절망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실이었어. 은호의 죽음 그리고 기만의 사고까지 모든 시작은 셀이었어. 제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복도를 걸어나가며 생각을 정리했죠.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세리가 사고 직전 보여줬던 차가운 표정, 자영을 협박하던 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에게 던졌던 비아냥들.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제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1층 버튼을 누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그녀는 곧장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찬 씨 지금 시간 괜찮아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김한 씨가 세리 씨가 자기를 밀었다고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 세리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웃는 얼굴과 가끔 보였던 싸늘한 표정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표정 사이에 가려진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죠. 제인은 그 침묵이 길어지자 한 번 더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그 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이처럼 변한 상태에서도 그 말이 나왔다면 그건 진심일 거예요. 기찬의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세리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죠. 그동안의 의심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에서 열렸을 때 제인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세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 확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마디는 기찬의 마음속에 세리라는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 첫 불씨가 될 것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 밖으로는 서서히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제인의 눈빛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였죠. 셀이 이제 시작이야. 내가 만든 거짓말의 탑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 첫 돌을 뺀 건 내가 가장 무시했던 사람 바로 나야. 점점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강세리. 한때는 집안 모든 시선을 끌어모았던 화려한 여왕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존재감은 부엌 구석에 방치된 오래된 꽃병처럼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도 그 변화는 확연했죠. 과일을 자르는 노숙자의 손길이 제인 쪽으로만 향했고 황기찬 역시 무심하게 제인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세리의 눈에는 마치 가시처럼 박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지호마저도 이제는 제인에게만 달라붙어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놀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제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 그 광경을 본 세리는 억눌렀던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탁 아래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세게 긁어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손끝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죠. 저 여자 내 아들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날 밤 세리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생각했죠.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다 뺏기겠어. 그녀의 눈동자는 어둡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한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세리는 은밀히 자신의 옛 인맥들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웃고 울던 하인들, 하청업체 직원들, 그리고 집안 소식을 누구보다 빨리 퍼뜨리는 골목가게 주인까지. 그녀는 서랍 속 비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툼하게 채워진 현금 다발이 있었죠. 그것은 그녀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숨겨둔 비상금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리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들이 하나씩 움트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세리에게 은혜를 입었던 가사 도우미가 그 여자 기억 잃은 척하는 거야 라는 말을 동네 시장 상인에게 흘렸습니다. 그 말은 가게 손님들의 길을 타고 옆집 아주머니에게 또 그 이웃의 친척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이후로 사건이 끊이지 않잖아. 남편도 아들도 다 홀린 거 아니야. 소문은 부풀려지고 뒤틀리며 점점 더 자극적인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그야말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집안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은근한 의심이 번져가고 있었죠. 하지만 세리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경로를 제인이 이미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인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소한 눈빛 변화, 윤비서가 건넨 모호한 질문, 그리고 골목 끝에서 자신을 힐끗거리던 상인들의 시선까지. 그 모든 작은 변화를 조각 맞추듯 이어붙였죠. 그녀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외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문이 흘러나가는 원천이 몇 명의 세리의 옛 신복들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제인은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건 가사 도우미였죠. 그녀는 처음엔 반가운 척 웃었지만 제인의 눈빛을 마주치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무슨 일이세요? 제인은 가볍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다만 제 얘기를 누군가 조금 과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가사 도우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인은 그녀의 부엌 식탁 위에 놓인 현금 봉투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죠. 다음 날 세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돈을 건넸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만 좀 하라. 이 일에 더 얽히고 싶지 않다. 짧고 차가운 한마디만 남긴 채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사실은 제인이 그들에게 조용히 지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고를 이미 던져둔 상태였죠. 제인은 직접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약점을 은근히 건드리며 이상 세리를 돕는 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마주친 제인과 세리. 두 사람은 짧지만 묵직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세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입꼬리를 올렸지만 제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낮게 한마디 던졌죠. 소문은 바람 같아요. 누가 불었는지 다 알게 되면 그 바람 금방 멈추죠. 세리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와 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인은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고 거실에는 세리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세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뭘 했는지. 그날 밤 세리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정보와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옥죄어왔죠.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려 몸부림치는 것처럼 세리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대로는 안 끝나. 제인, 너 이번에는 내가 내 숨통을 조를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그 결심조차 이미 제인의 손바닥 위에서 굴러다니고 있다는 걸.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